마야는 가장 비싸기도 하지만 가장 다루기가 만만치 않은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화면을 클릭하니까 여기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카메라 뷰라는 거거든요. 스페이스바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4분할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탑뷰. 탑이라는 게 뭐죠? 이게 모델링이라는 거는 앞면, 뒷면, 옆면, 오른쪽, 왼쪽, 위, 탑 6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3차원적인 거잖아요. 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도 조각을 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물론 모델링을 그림을 잘 그린 사람들이 더 잘할 가능성이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고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모델링을 잘하겠죠. 이 마야 같은 경우에는 X축하고 Y축하고 플러스 Z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방팔방의 모델링을 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탑뷰가 있고요. 여기는 프론트, 여기는 사이드인데 반대쪽 거 사이드 하려면 카메라 하나 여기서 또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은 카메라 뷰예요. 이렇게 4개의 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탑뷰를 보고 싶어. 그러면 얘를 클릭하고요. 스페이스바, 다시 스페이스바. 프론트를 보고 싶어. 프론트를 확대하고 싶어요. 스페이스바. 사이드를 보고 싶어요. 스페이스바. 그리고 퍼스펙티브를 크게 하고 싶으면 여기도 클릭하고 스페이스바입니다. 만약에 어떤 경우에 화면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카메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눌러도 뭐 이렇게 되고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는 이 왼편에 있는 것 중에서 얘를 클릭하면은 다시 화면이 이렇게 4분할로 돌아옵니다. 여기를 누르면 원래 기본값으로 돌아온다. 그거를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퍼스펙티브 뷰를 클릭해 갖고 크게 하고요. 마야 퍼스펙티브 화면 움직이기에서 보니까 Alt를 누르고 왼쪽을 누르니까 어떻게 되죠? 회전이 되고요. 두 번째 거 누르면 화면이 이동이 됩니다. 오른쪽 거 누르면 줌인, 줌아웃. R2 누르고 플러스 레프트 마우스 누르면 회전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미들 마우스 휠을 누르면 이동이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줌 인, 아웃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빈 공간에서 이렇게 있는 거 별로 안 좋죠? 뭔가 새로운 거 갖고 와야겠죠? 새로운 거 하나 뭐라도 꺼내 볼게요. 어디서 꺼내냐면요. 여기 보니까 크리에이트 있죠? 크리에이트 해서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nerves primitives 있고 두 번째가 polygon primitives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polygon primitive로 가서 여기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스피어, 큐브, 정육면체, 실린더는 이렇게 코카콜라 병 같은 거죠. 그리고 콘, 그 다음에 플레이는 뭐냐면 평면, 기어, 사커 이렇게 있는데 프리미티브 이게 뭐냐면 원시도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거든요. 스피어 한번 열어볼게요. 스피어 화면을 이렇게 좀 바꾸고 돌려서 이런 거 해보고요. 줌인, 줌아웃. 얘 딜리트하고 한번 큐브도 꺼내볼까요? 큐브 꺼냈는데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얘를 움직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Q, W, E, R 이렇게 생겼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W는 도형을 이동할 때, 그리고 E 회전할 때, R 스케일 조절할 때 그렇게 있습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야지 이 중간을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화살표를 잡으세요. 잡으니까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노란색이 바뀌었습니다. 걔를 잡고 이동을 할 수가 있네.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아래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E,
요거가 중요한 게 여러분 이렇게 잘 움직이지 마세요. 회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정확하게 움직이는 일이 많습니다. 뭐 X축으로 30도, 40도, 50도 이렇게 움직이지 여기 노란색 겉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XYZ가 한 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오른쪽 보면은 얘가 채널 박스거든요, 여러분. 이 로테이션 XYZ가 뭐로 되어 있죠? 0, 0, 0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노란색을 잡고 움직이면은 어떻게 지금 변했나요? 굉장히 이상한 찌꺼기 값이 막 나왔죠. XYZ가 한 번에 움직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움직일 때는 이렇게 핸들을 잡고 움직입니다. X축을 갖고 이렇게 축을 잡고 하니까 여기 X축만 이렇게 움직인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는 00이고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하고 나서 만약에 내가 45도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치도록 합시다. 특히 우리가 좀 이따가 간단한 자동차를 만들 때인데 대부분 이렇게 회전을 할 때 45도 60도, 75도, 90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23.99도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로테이션에 있었을 때는 타입을 치자. 여기서 정확한 수치를 치는 것이 모델링을 할 때 더 정교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이네요. 스케일은 X축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Y축을만 핸들을 잡고 줄이면 어떻게 되고 그리고 Z축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X축으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죠? X축으로만 줄어들었다 늘었다 이렇게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Y축 이렇게 주네요. 이렇게 Z축 이렇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궁금한 게 뭐냐면 같은 모양으로 커졌다 적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이 중앙을 누르면 됩니다. 중앙을 눌러서 줄이면 모양이 그대로 있으면서 크기가 커졌다 적어졌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두플리케이트 하는 건 무지무지 중요하겠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플리케이트 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를 잡고 컨트롤 D를 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마세요. 컨트롤 D를 해요. 얘를 복제를 하고 싶어. 근데 컨트롤 D를 눌렀는데 복제하는 게 티가 나나요? 알 수가 없어요.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제를 안 됐네?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W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복제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경우나 요런 경우 두 가지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 파이프인데 요거를 사용해서 뭘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간격을 줄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걸로 체크되어 있어야 채널 박스라 그러거든요. 채널 박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돼요. 여기도 하나가 옵션이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오늘은 채널 박스. 여기에 만약에 다른 모양이 있을 때는 얘를 클릭하면 되더라. 그걸 기억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르게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아니라 요거라 그랬지 하고 요거를 탁 클릭하면 됩니다. 알았죠? 여기에 얘를 클릭하잖아요. 이런 옵션이 나옵니다. 인풋 클릭하면은 요게 나와요. EI에 대한 옵션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레디어스가 뭐죠? 뭐 반지름 이런 거죠. 하이트는 높이, 띵니스가 뭐죠? 두께. 이 띵니스를 0.5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0.1로 바꿔볼까요? 바뀌었죠? 여기가 줄어들었네요. 그럼 다시 0.8 늘었네요. 얘도 레디어스가 0.5인데 0.1, 0.05 가늘어졌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